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기선도 편인데 공기선도 중에서 열수분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열수분비라는 게 시험에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본지 좀 돼가지고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근데 이게 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또는 책을 찾아보면 우리가 이게 뭔지는 많이 알려주는데 이걸 우리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저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이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배워서 뭐 어쩌라는 건지, 우리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워낙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그냥 책 속에 있는 단어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잘 안 써요. 우리가 실무에서 그냥 오차범위 이내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열수분비가 뭐냐면 말 그대로 열과 수분의 비입니다. 수분. 우리가 이제 공기선도에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제 공기선도 기초 1편을 보고 오셨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건구온도가 있고요. 저 DB가 건구온도네. 헷갈리네. 그리고 이쪽에 우리가 엔탈피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절대습도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냥 T라고 쓸까요? 수분은 물론 이 상대 습도가 있지만 상대 습도는 우리가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해당 지점마다 우리가 어떤 값이 다 달라지는 거여서 얘를 B로 표현할 수는 없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수분이라고 하면 우린 이거는 절대 습도를 의미합니다. 즉 공기 중에 물의 입자가 몇 g이나 들어있냐, 뭐 이런 느낌이죠. 아니면 건공기 뭐 이렇게 써지도 하고. 그리고 열이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 공기선도에서는 엔탈피를 의미합니다. 엔탈피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현열과 자멸의 합이라고 말을 하죠. 즉 여기 나오는 이 온도는 오로지 현열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멸도 포함된 엔탈피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수분비를 일반적으로 U라고 적고, 우리가 델타 X분의 델타 I라고 적습니다. 또는 요 I로 적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똑같이 엔탈피인데 델타 H라고 적죠. 즉 우리가 어떠한 뭔지 모르겠지만 절대 습도의 차이랑 H로 할까요? H가 더 쉬우시면 엔탈피의 차로서 우리는 열수분 B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어떤 X분의 이 Y라는 건 우리가 기울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기선도에서의 이런 기울기라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지를 결정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가습을 해서 어떤 기울기로 우리가 상태점이 이동할 거냐,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 이거와 비슷한 게 우리가 냉방에서 요 기울기를 갖는 현열비죠. 즉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룸 컨디션에서, 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갈지, 또는 어떻게 해서 일로 도착을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도착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열수분비는 우리가 이게 왜 수분과 열의 비율을 말하냐면, 우리가 아주 쉽게요, 이 그림이 제일 흔한 그림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증기든 물이든 분사를 한다 해볼게요. 공족이 아닙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오다가 이 물을 만나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물도 열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탈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습도도 변화시키지만, 물을 뿌려서 당연히 가습하는 거니까 습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 에너지에서도 얘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물질 전달로서도 변화가 있고 열 전달로서도 변화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쉽게 공부를 하냐, 우리가 일단 들어오기 전에 공기만 오겠죠. 에어가 우리가 1번 지점이라고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그리고 이 뭐 어떠한 가습기를 통과한 이 지점을 2번이라고 봐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평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열량 입장에서 세우는 걸 우리가 에너지 평형식이라고 하는데, 열평형이라고도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이 MA라고 해볼게요. 질량이. 그러면 처음에 이 1번 지점에서는
우리가 공기만큼의 질량이 들어올 거고 엔탈피 1의 에너지를 갖고 있을 겁니다. 요 1번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물을 뿌리니까 가습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의 질량만큼 더해질 거고, 그리고 플러스로 하면 좋네요. 요 X라고 할까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습도에 관련된 똑같이 W로 맞추겠습니다. 엔탈피가 더해질 거예요. 여기에 이제 MWHW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값이 더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올 때 이 물이 물로써 나오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이 공기 중에 물 입자로 이렇게 들어가죠. 들어가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흐르는 이 풍량, 이 그 질량 풍량은 결국 공기 처음과 똑같이 됩니다. 얘가 이 안으로 녹아 들어간 거예요. 대신 얘가 녹아 들어갔지만 이 에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번 지점에서는 MaH2라고 하는 상태로 우리가 에너지 평형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왔던 공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우리가 거기에 가습해준 물이든 증기든, 우리 보통 물을 기화시켜서 많이 요즘 하는데 그 엔탈피가 합쳐져서 이 합계만큼 여기 나온 거죠. 이게 에너지 평형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질 평형식이 있는데, 말이 값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듣고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공기 중에서도 습도가 있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우리가 물을 뿌려줬으니까 이 자체가 우리가 가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질량만큼의 물을 다 넣어줬을 겁니다. 얘는 왜 습도가 없냐면 얘가 습도 100%죠? 절대 습도가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 질량만큼 이 공기 중에 녹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똑같이 공기의 질량은 똑같은데 습도가 올랐을 거예요. 똑같이 이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질량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물 중에 수증기를 뽑으면 사실 이게 그 분자량이 늘긴 한데 우리가 워낙 공기량 대비 가습량이 적으니까 이 물질은 다 들어가서 같은 질량을 갖게 된 거고, 쉽게 생각하면 부피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약간 다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습도로 나오는 것, 열량으로 우리가 이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게, 한 번만 더 정리해서 써보면 MaH1 좀 지저분하니까 좀 다시 써볼게요. 1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요 맨 처음 상태는 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 투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만큼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초기는 여기였고 두 번 변한 한 2번 지점은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우리가 변화한 상태에서 변하기 전의 상태와 우리가 습도가 변한 상태에서 변하기 전의 상태를 보면 얘가 어디선가 1번에서 2번으로 이동을 이렇게 했다는 그 선을 나옵니다. 기울기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지만 이런 세타가 나온다는 거죠. 자, 조금 어려워 보이실 수 있는데요. 공기선도에서 보면 더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룸 컨디션이에요. 룸 조건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여기가 이제 2번이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공급해야 되는 거니까. 2번이라고 하긴 그렇고 룸이고, 자, 우리가 어디 1번 상태에서 1로 이렇게 2번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설명을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다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현열비를 계산했잖아요. 현열비. 제가 이때까지 냉각만 했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냉각일 때 이렇게 혼합해서 냉각해서 이런 기울기로 우리가 공급을 했어요. 이 기울기를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난방 중에서도 현열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현혈비가 똑같다고 하면 냉방 때 이 현혈비를 가졌다면 난방 때도 같은 현혈비를 이렇게 가지고 있겠죠. 사실 이건 좀 변동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결국 전혈에 대한 현혈에 대한 비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부분 있죠, 이 끝이 아니고 이 선 중 어딘가가 2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공급하는 상태. 그래야 우리가 이 2번에서 현혈비를 따라서 이 룸 컨디션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이 2번은 여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가 H잖아요. 이 선이 H고 이렇게가 X죠? 이해되시죠? 일로 올라가면 절대속도 올라가는 거고 일로 올라가면 그 엔탈피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가지 값의 차이를 구하면 이 세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우리가 실제 가습을 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또는 이렇게 올라갈지 방향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는 비율이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열을 이 지점까지 1번까지 해줘야 우리가 적정한 습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직 난방을 공부를 안 했는데 먼저 한번 난방의 기초를 살짝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난방 온도 지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낮게 그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도입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 50%예요. 그럼 우리 겨울에 매우 춥죠? 그냥 뭐 여기가 대충 영하 1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하 10도에서 이 룸과 외기 혼합해야 되잖아요. 기초 보고 오셨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일부는 밖에서 들여오고 일부는 리턴으로 왔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가 섞이게 됩니다. 근데 리턴한 공기가 훨씬 많으니까 이 룸 컨디션에 가까운 지점에 혼합 공기가 섞일 거예요. 여기 이 지점, 여기가 믹싱 부분인데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라고 하면 얘가 2번, 얘가 1번이 되는 거고 이 섞인 부분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 여기 이제 가열을 하는 거잖아요. 가열. 그래서 공기를 뜨겁게 만들어 줄 텐데 얘가 어디까지 가열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좀 밑으로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열을 해야 되는데 얼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죠? 이거 어떻게 보냐? 우리가 아까 그 현혈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현혈비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진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만큼 가열을 하고 가습을 어딘가로 해서 이 선이랑 겹쳐져야 실내로 올바른 공기의 상태로 컨디셔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공기 조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절대 습도와 엔탈피의 비로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한다면 야 너의 기울기는 이 정도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울기를 먼저 긋고 어느 지점이 될지는 설계하는 것마다 이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만큼을 우리가 가열 코일의 열량이 되는구나. 델타 H라고 써도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을 가열 코일 용량으로 산정하고 이만큼이 가습기의 용량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하면서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그 공기 선도 1편이었나요? 저도 좀 가물가물한데 우리가 1편 공부할 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단열 가습을 하면 엔탈피가 일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울기로 선도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냉각 감습을 하면 당연히 우리 제일 많이 보던 여기 ADPC로 가서 냉각 감습이 되는 거죠. 그냥 이거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기 가습하면은 거의 수직인데 아주 조금 요만큼인데 기울기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임의로 얘가 증기가습. 그리고 우리가 온수로 가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식습니다. 아니죠. 냉수 가습이죠. 제가 뭔가 식긴 하는데 잠시만요. 오늘 좀 많이 꼬이네요. 여기가 냉수 가습이고 요 사이가 이제 온수 가습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온수로 해도 온도가 떨어져요. 왜냐면 온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 60도로 가습을 한다고 해도 이 60도가 증발하면서 이게 지금 그 공기 속으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다가 물을 묻히고 물을 증발시키면 굉장히 체온이 떨어지죠.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해서 우리가 그걸 등목으로도 이용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 증기가스 외에는 온도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냉수로 하냐 온수로 하냐, 이 냉수라는 건 사실상 그 기화가습을 말합니다. 기화가습. 우리가 다 이렇게 감소되는 온도는 다 떨어지는 형태로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데시칸트가 이렇게 있죠. 뭐 흡수액이든 흡수제든. 자, 우리가 가습 형태에 따라 이 기울기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결국 이렇게 룸 지점이 있고 이 해당 실에 맞는 현열비가 어느 기울기든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외에서 공기가 와서 뭐 이 지점이라고 치면 얘랑 섞을 거고, 우리가 섞인 지점에서 가열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기울기, 예를 들어서 뭐 온수가습이라고 해볼까요? 온수가습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온수가습, 우리가 요 해당 가열 코일 열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는 여기서 이렇게 바로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설계자 재량이에요. 우리가 이 기울기가 같은 기울기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1번이 아닌 2번으로 선정을 하게 된다면 가습기 용량도 커지고 가열 코일 용량도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이 지점으로 바로 오게 한다면 얘는 현열비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거의 완전히 정밀한 정도의 그 공기를 주입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론적인 수준이지 거의 가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를 구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열수분비를 실무에서 안 쓴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 열수분비랑 상관없이 가열기 용량을 구합니다. 가열기 용량 구하는 방법은 많지만 우리가 질량에다가 그냥 엔탈피 차이로 공기 손도를 보고 읽기도 하고요. 그냥 이거랑 별개로 우리가 처음에 부하 계산을 해서 난방 부하를 산정을 해요. 그럼 이 난방 부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0만 킬로칼로리다, 킬로칼로리 퍼 아워다. 그러면 그냥 얘로 우리가 난방 용량을 선정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 기기 부하라던가 우리가 제열 부하라던가, 제열은 좀 별개지만 뭐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지만 그냥 난방을 구하고 원래 이 기울기를 잘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점점 우리가 그 가습을 안 하는 추세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형 아주 뭐 쇼핑몰이라던가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가습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가습을 잘 실제로 안 하는 경우가 되게 흔해졌어요. 왜냐면 가습을 한다는 건 우리가 물을 쓴다는 거고 얘는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포인트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많을수록 결국 사람이 호흡을 하고 또 어떤 뭐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물을 쓰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자동으로 습도가 올라가서 우리가 항온항습실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실이 아니면은 잘 가습을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또 뭔가 바뀌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가습은 가습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단열 가습은 왜 엔탈피를 따라서 간다고 하냐? 우리가 단열이라는 건 결국 H로 할까요? 변화한 다음의 열량이나 변화 전의 열량이 똑같은 거죠? 단열이잖아요. 열의 이동이 없는 거니까. 그러면 델타 H가 0인 거고 열수 분비가 델타 X분의 0이 되니까 단열 가습은 그냥
U가 0이 되는 거죠. 열수 분비가. 그냥 바로 엔탈피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가습까지 다 한 번에 하야 좋긴 한데 가습도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네요.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한 이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